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죠.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에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같이 아마추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캠코더에서부터 또 업무용이나 아니면 그 방송용으로 제작하기 위한 HD급의 고급 카메라들이 있죠.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의 종류는 다양한 데 비해서 기본적으로 그 카메라의 작동 원리나 또 카메라를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은 기본 메커니즘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그 영화 제작 현장이나 방송국에서는 HD급의 고급 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카메라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렌즈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학습 내용과 주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의 기본적인 구조와 각 부분이 담당하는 역할, 그리고 카메라 이외의 부속 장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D는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의 약자로 빛을 전하로 변환시켜 화상을 얻어내는 센서이다. 전하 결합 소자라고도 부른다. CCD는 여러 개의 축전기가 쌍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회로 내의 각 축전기는 자신 주변의 축전지로 충족된 전하를 전달한다. 해상도는 어느 일정한 단위 안에서 얼마나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표현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정한 물리적 길이 단위인 1인치 안에 표현되는 화소의 수를 말한다. 대개 가로 방향으로 있는 픽셀의 개수에 세로 방향축에 있는 픽셀의 개수를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수가 많다. 피사계 심도는 사진술에서 한 사진의 초점이 맞은 것으로 인식되는 범위이다. 렌즈의 초점은 단 하나의 면에 정해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 사진에서는 초점면을 중심으로 서서히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충분히 초점이 맞은 것으로 인식되는 범위의 한계를 피사계 심도라 한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 또 기계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보시는 영상 자료와 함께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일반인들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카메라의 뭐 내부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신다고 해서 그 안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제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는 특히 이제 기본적인 자동 조절 장치가 잘 되어 있고 성능이 대부분 요새 나온 카메라들은 아주 좋기 때문에 촬영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동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일정한 영상은 얼마든지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보다 영상미를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다면 그 자동 기능만으로는 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카메라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카메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카메라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카메라란 것이 기본적으로 렌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피사체에 반사된 빛을 받아들여 명확하게 상을 맺는 것. 이제 이렇게 해서 결상 매체에 기록한다는 방식에서는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에 흔히 CCD나 CMOS에 기록된 상이 완전한 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기 신호로 기록된다는 그런 과정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비디오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상을 조절하고 또 그걸 변환해서 완성된 영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변환된 전기 신호가 텔레비전 수상기, 여러분 가정에 있는 TV 수상기나 모니터 등을 통해서 영상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디오 카메라의 기본적인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크게 카메라는 렌즈와 분광광학계 그리고 결상매체 프로세스 회로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이 안에 이제 빔 스플리터, 프로세스 회로부, 뷰파인더, 또 마이크, 또 영상과 음향을 수록하는 테이프 부분의 기록 저장부, 그리고 전원을 구성하는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죠. 이 가운데서 특히 카메라 렌즈는 가장 영상을 들어오는 품질로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렌즈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분광광학계는 이제 여러분이 그림에서 앞에서 잠깐 보셨듯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소위 우리가 RGB라는 적색, 녹색, 청색을 바탕으로 세 가지 성분을 분해해서 얼마나 이제 각각의 성분의 색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해서 색을 재현해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비디오 카메라는 기종에 따라서 소위 우리가 이제 3CCD 혹은 1CCD로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카메라에서 결상 매체는 단순히 상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출력하는 기능까지 함께한다. 또한 해상도, 상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때 만들어지는 상의 개수 등 여러 가지 다른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카메라의 CCD나 CMOS에는 하나하나의 점이 이어져 선을 만들고 그러한 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져 나가면서 상을 만들어낸다. 이때 이러한 하나하나의 점을 화소라고 부르며 점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선을 주사선이라고 부른다. 카메라에서 영상의 해상도를 좌우하는 요소는 렌즈의 특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찰상 매체가 얼마만큼의 점과 선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3판식은 앞서 분광광학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CCD라고도 부른 것으로서 프리즘에서 빛을 RGB의 3원색으로 분광하여 각각의 색을 3장으로 CCD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1판식의 경우 3판식에 비해 색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소형화, 저가격화를 이룰 수 있어 대부분의 가정용 등에 채용되어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그림이 이 RGB가 빛을 통해 색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데 3CCD 방식과 1CCD 방식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3CCD 방식은 보통 이제 준 전문가용급 이상들이 이제 3CCD를 사용하고요. 보통 이제 가정용급의 비디오 캠코더는 1CCD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3CCD는 1CCD 방식에 비해서 각각의 색 성분의 비율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조절해서 색의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입니다. 3CCD 방식의 경우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색 성분을 이렇게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분해해서 이 전용의 CCD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CCD 스트라이프 필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3CCD의 경우, 그러니까 1CCD보다는 보다 정밀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CD와 CMOS와 같은 결상 매체에서 상을 기록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홀술 라인만으로
먼저 하나의 영상을 만들고 바로 이어서 짝술 라인의 그림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화면이 겹쳐져 완전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두 번째,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인터레이스 방식과는 달리 홀수 짝술 라인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프레임을 처음의 라인부터 마지막 라인까지 순서대로 차례차례 그림을 그려나가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프레임 레이트란 1초에 만들어지는 프레임의 수를 말한다. 즉, 1초 동안에 몇 장의 화면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가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영화의 경우에는 1초당 24장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다. 반면에 TV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1초당 30장, 그리고 유럽 TV 방식의 경우에는 25장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다. 가변 프레임 레이트는 영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크게 다른 효과를 만들어낸다. 기록되는 프레임과 재생되는 프레임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고속 또는 저속 촬영 등과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CCD의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에는 대각선의 길이로 표시하는데 카메라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가 사용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문가급인 2인치 카메라의 경우 3분의 2인치형, 그리고 준업무용급으로서 3분의 1인치형이 사용되며 메이커에 따라 2분의 1인치형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반면에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4분의 1인치, 6분의 1인치 등이 주류를 이룬다. HDV 방식은 처음 HD TV 방식이 등장했을 때 기존에 사용해온 DV 테이프를 이용하고 영상의 데이터량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도 HD TV의 고해상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한 매우 획기적인 규격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화로 인해 동일한 정보량을 매우 효율적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새로운 규격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바로 AVC-HD란 방식이다. HDV 규격은 영상의 압축 방식으로서 MPEG-2란 방식을 사용하는 데 반해 AVC-HD는 MPEG-4 AVC란 방식을 사용해 영상을 압축한다. 대부분의 비디오 카메라에는 영화용 카메라와는 달리 카메라 자체 내에서 소리를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별도의 마이크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 잭이 구비되어 있다. 대부분의 준업무용급 이상의 비디오 카메라는 다양한 오디오 관련 요소들을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문가급의 오디오 입력 단자인 채널 1과 채널 2의 두 계통의 XLR 커넥터를 채택하고 있어 좀 더 안정적인 오디오의 입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 여러분, 그 자료 화면,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CCD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사 방식,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 부문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죠. 특히 이제 CCD 관련된 여러분이 이제 결상 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뭐 자세하게 기술적인 용어를 여러분이 뭐 어떤 원리로 되는가 뭐 너무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각각의 그 주요 그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구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본 것 이외에 이제 카메라에는 그 저장 파트가 있습니다. 또 저장 파트와 전원 장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보신 그런 카메라의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된 영상 신호와 또 음성 신호가 카메라의 그 안에서 레코드 테이프,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에 이제 매체에 기록하고 저장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기록 방식은요, 기록 저장 방식은 주로 테이프가 주종을 이루었죠. 또 테이프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 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메모리 카드나 블루레이 디스크가 또 같은 것이 사용되고요. 또 하드디스크 같이 새로운 타입의 매체를 사용하는 카메라도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요,
테이프 없는 방식, 테이블리스 방식이 카메라에 사용될 텐데요. 이 테이블리스 카메라의 경우는 그 카메라의 그 테이프에 구동되어 있는 그 소위 그 녹화 부분 파트가 필요 없게 돼서 고장률도 적고 더 컴팩트하게 이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소비 전력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간 기간이 이제 지나면 점차 모든 카메라 방식이 테이프를 대체하는 그 테이블리스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카메라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갖고 나왔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뭐 결상 매체니 카메라 구조니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꼭 필요한 그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이제 뷰파인더는 여기도 뷰파인더고 실제로 이제 이 가정용이나 이제 준 업무용급에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액정 모니터가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뷰파인더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할 때요, 여러분이 현실 무엇을 찍을 것인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뷰파인더에는 그 프레임을 하는, 지금 소녀의 모습이 타이트하게 타이트샷으로 잡혔죠. 그 소녀의 거의 클로즈업 샷을 잡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정확히 그 구도를 잘라내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뷰파인더를. 두 번째는 이제 기록되는 각종 영상 품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화이트 밸런스, 조리개, 게인, 색온도, 그리고 셔터 스피드, 또 프레임 등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제 뷰파인더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 이런 표시를 촬영할 때 다 켜놓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표시를 없애고 여러분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구도 자체에만 이렇게 몰입하실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카메라에는 전원부가 있죠. 이 소위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 사실 카메라에 이 전원부가 없으면 카메라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카메라 전원을 준비하실 때는 실제 여러분이 하실 양보다는 더 충분하게 전원을 차지를 해서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가요, 추운 곳이나 더운 곳에서는 원래 용량보다 쉽게 방전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배터리 사용하실 때 좀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요. 실제 카메라 촬영 현장에서 우리가 촬영 감독들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했고요. 차원태 출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소 선택을 잘 해야 되고요. 보통 인물 촬영을 할 경우에는 인물보다 배경이 너무 밝아가지고 인물에 노출 맞추면 배경이 너무 밝아지거나 아니면 배경에 노출 맞추면 인물이 어두워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보통 역광으로 촬영을 해요. 해를 등지고서는 인물을 촬영을 하고 인물 뒤는 어두운 게 나오도록 배치를 하죠. 그래서 첫째는 장소고 둘째는 날씨인 것 같아요. 또 날씨가 오늘같이 흐리면은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낮 같은 경우는 밝은 배경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때 그게 눈으로 볼 때는 다 디테일이 보이는데 찍어 놓으면 디테일이 없어져서 그게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 피해서 필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장소 선택을 잘 해서 촬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짧은 영화를 만들거나 짧은 방송물을 만들더라도 그 한 카트 한 카트가 모여서 영화 전체가 되는데, 그 한 카트 한 카트 안에서 뭐를 보여줘야 될지, 여기서 뭘 표현해야 되고 뭘 보는 사람한테 느끼게 할 건지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최대한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한 카트나 다음 씬이 궁금하게, 그 다음 게 예상이 돼가지고 봤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된다. 그러면 흥미를 잃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예상을 깨면서도 흥미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카메라 구조에 대해서 오늘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앞에서 뭐 설명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카메라에서의 렌즈는 영상 표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렌즈는 그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모아서 깨끗한 영상으로서 재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렌즈의 특성과 종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렌즈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 눈이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요. 또 대상에서 반사한 빛을 적당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눈, 망막에 상을 맺듯이 카메라 렌즈도 소위 포커싱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그 초점을 맞춘 것을 조리개를 이용해서 적당한 밝기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아까 말한 이제 결상 매체인 필름이나 CCD에 아니면 CMOS에 상을 맺게 합니다. 하지만 렌즈랑 우리 그 카메라 렌즈와 우리 눈과의 차이점은 카메라 렌즈는 그 우리의 눈처럼 또 그 어떤 피사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르죠. 렌즈에는 우리 눈에는 없는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초점 길이, 소위 그 초점 거리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눈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넓게 포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이 있게 그 피사체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은 단순히 대상을 포착하고 또 우리 눈이 어떤 색 순응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뛰어나지만 카메라 렌즈는 초점 길이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영상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렌즈의 초점 길이에 대한 특성, 또 렌즈가 어떻게 대상을 기록하는 그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카메라 렌즈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저와 함께 책을 쓰신 한성수 교수님께서 이 렌즈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적인 이론과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렌즈를 구분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로서 초점 길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초점이란 우리 한자어 뜻 그대로 태우는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령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그 돋보기를 가지고 검정총이나 아니면 낙엽 같은 것을 갖다 태우는 그런 장난을 갖다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선 처음에 좀 원의 형태로 되다가 점점 초점이 맞아짐에 따라서 아주 작은 점의 형태로 되죠. 이 작은 점의 형태가 되었을 때의 돋보기와 대상 간의 거리를 초점 길이라고 합니다. 렌즈는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상을 맺습니다. 이 원형으로 상을 맺는 것을 상의 크기를 이미지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 서클 안쪽에 카메라에 사용하는 결상 매체, 즉 CC나 CMOS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CC나 CMOS가 위치하는 그 사이즈를 이미지 사이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는 이미지 서클이 3분의 1인치 CCD에 맞는 이미지 서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ENG 카메라와 같이 3분의 2인치형 CCD를 쓰는 렌즈의 경우에는 그 렌즈가 3분의 2인치형 CCD에 맞는 이미지 서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와 같은 카메라는 렌즈 교환이 되지가 않는데요. 만약에 렌즈 교환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그 CCD에 맞는 이미지 서클을 만들어주는 렌즈를 사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한성수 교수님 설명 잘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그 각 렌즈들의 특성과 이를 활용하는 그 표현 방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렌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렌즈, 관광 렌즈, 망원 렌즈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단순히 관광 렌즈 하면 이제 넓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을 담아내고 각이 넓기 때문에 망원 렌즈는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서 담아낼 수 있다는 것만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특성은 각 렌즈의 특성 중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넓은 화면을 잡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좀 물러나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다가가서 촬영함으로써 특정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아주 밀착해서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즉 화면에 담아내는 범위만을 갖고 판단한다면 피사체와의 거리 조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표준 렌즈, 망원 렌즈, 관광 렌즈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렌즈의 초점 길이가 달라지면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영상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이라면 첫째는 이제 화각. 화각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을 담아내는 범위를 말하고요. 원근감이란 것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실제적인 거리감을 말하는데요. 우리 사물이 눈앞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또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의 눈은 이제 원근감 조절이 이제 불가능하지만 렌즈는 이제 초점 길이가 다르면 원근감도 달리 표현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감이란 것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어떤 피사체의 움직임, 속도감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피사계 심도인데 이것은 렌즈의 초점이 맞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 범위의 한계입니다. 네, 이렇게 그 네 가지 특성이 결국은 카메라 렌즈의 초점 길이에 따라서 영상으로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이 운동감이라든지 피사계 심도가 각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성수 교수님께서 우리 현장에서 한번 초점 길이와 화각에 대한 얘기, 또 조리개와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실제로 촬영을 하시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각이란 렌즈에 의해서 촬영되는 범위를 각도로 표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가로 세로의 범위를 수평화각, 그리고 아래 위의 범위를 수직화각이라고 하는데 수평화각 하나만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보통 표준 렌즈와 같은 경우는 50도 전후의 화각을 갖는 렌즈를 말하고요. 관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80도 이상의 범위를 촬영하는 렌즈, 그리고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30도 이내의 좁은 범위를 촬영하는 렌즈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화각은 렌즈의 초점 길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초점 길이가 2배 길어지면 화각은 2분의 1로 좁아듭니다. 그리고 초점 길이가 2배 2분의 1 짧아지면 화각은 2배로 넓어지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동공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물의 밝기에 따라서 적당한 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장돼서 좀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아니고 반대로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조여져서 빛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물을 적정한 밝기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조리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리개는 보통 1.4, 2, 2.8, 4, 5.6, 8, 11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빛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려올 경우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2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에서 이 조리개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빛의 양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피사계 심도라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피사계 심도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화면 내에서 초점이 맞아 있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실제적으로는 이 초점을 맞춘 부분 이외에는 전부 다 포커스가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점을 맞춘 부분 이외의 앞뒤로 어떤 일정 부분 마치 초점이 맞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요. 이것을 피사계 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점이 맞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피사계 심도가 깊다. 아니 반대로 좁은 경우에는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합니다.
피사계 심도가 깊은 화면은 화면 내 모든 피사체에 초점이 맞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피사체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피사계 심도가 얕은 화면은 특정한 피사체에만 초점이 딱 맞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아웃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사체만 뚜렷하게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사계 심도는 3가지 요소로 조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리개의 크기, 조리개의 구경. 그리고 두 번째는 피사체와 카메라와의 거리. 세 번째는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 길이. 이 3가지 요소로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고는 합니다. 네, 한성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초점 길이와 화각, 그리고 우리가 조리개와 피사계 심도의 그 특징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이제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의 커다란 차이점들을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앞에서 뭐 자세한 내용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가 원근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의 원근감은, 예를 들면 망원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는 그 동일한 피사체라고 하더라도 원근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제 왼쪽 사진은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것인데요. 여자 인물의 손의 크기가 당연하게 이제 얼굴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또 배경의 숲은 인물과 이렇게 붙어 있어서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사진은요, 광각 렌즈로 촬영한 것인데요. 렌즈에 가까워질수록 이 크기가 과장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이 뭐 얼굴의 몇 배로 보이죠. 이런 것은 실제로 이제 광각 렌즈로 인한 효과입니다. 배경 역시 실제 공간보다 훨씬 더 배경이 왼쪽 사진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그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를 사용했을 때의 뭐 원근감, 운동감의 차이가 실제 그 영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초점 길이에 따른 4가지 변화 요소를 가지고 각 렌즈별로 특성을 정리하면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로 나뉜다. 먼저 표준 렌즈란 가장 인간의 시각과 비교적 유사하게 사물을 표현해낸다. 즉 표준 렌즈는 사람이 머리를 돌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야각인 50도 내외의 수평 화각을 갖는다. 그리고 촬영하려는 피사체의 앞뒤로 놓여있는 다른 피사체와의 거리감을 과장됨 없이 인간이 평상시에 느끼는 거리감과 동일하게 표현한다. 또한 피사체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일 때 원래 피사체가 갖는 움직임의 느낌과 비슷하게 재현한다.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보다 짧은 초점 길이를 갖는 렌즈들을 말한다. 광각 렌즈의 화각은 정상적인 인간의 시각보다 넓은 대략 수평 화각 80도 이상의 범위를 카메라에 담아낸다. 초점 길이가 짧을수록 화각은 더욱 넓어지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피사체를 담을 때라든가 넓은 전경 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요긴하게 사용된다. 광각 렌즈는 초점 길이가 짧을수록 더 커지며 피사체에 접근하여 촬영할수록 프레임의 좌우면이 오크통 형태로 왜곡되게 표현된다. 또한 원근감의 과장에 의해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피사체의 속도감도 실제보다 빠르게 표현된다. 광각 렌즈는 피사계 심도가 다른 렌즈군에 비해 매우 깊다. 따라서 정확한 포커스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렌즈에 비해 덜하며 넓은 화각은 카메라의 흔들림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어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핸드헬드 촬영 시 유리하다. 특히 매우 짧은 초점 길이를 갖는 초광각 렌즈는 어안 렌즈라고 하여 화각은 180도에 가깝고 광각 렌즈가 갖는 모든 특성을 더욱 과장되게 표현해낸다. 표준 렌즈보다 초점 길이가 긴 렌즈를 말하는 망원 렌즈는 전체적으로 광각 렌즈와 반대의 성격을 갖는다. 망원 렌즈의 화각은 대략 30도 정도보다 좁은 범위를 표현한다. 따라서 피사체와의 거리가 동일할 경우 다른 렌즈들에 비해
피사체를 크게 확대시킨다. 또한 초점 길이가 길어질수록 공간감이 압축되는 비율이 커져 실제보다 훨씬 가깝게 보이며 앞과 뒤의 피사체의 거리가 중첩되어 보이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 특성 때문에 카메라를 향해 앞이나 뒤로 움직이는 피사체의 경우 실제 공간에서의 움직임에 비해 속도감이 크게 떨어져 보이게 된다. 그러나 망원 렌즈는 화각이 좁은 특성으로 인해 카메라 자체의 흔들림에 매우 예민하다. 즉 아주 미약한 카메라의 흔들림도 화면상에서는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게 되므로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트라이포드 위에 장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여러분 앞에서 그 다양한 영화나 또 드라마 장면에서 어떻게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초점 길이가 고정된 단초점 렌즈를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비디오 카메라에는 이 세 가지 렌즈의 특성을 모두 하나에 담은 줌 렌즈를 장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줌 렌즈는 기본적으로 이 초점 길이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렌즈를 교환 안 하더라도 신속하게 간단하게 이제 그 렌즈 초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줌 렌즈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올바른 줌 렌즈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줌 렌즈를 잘 사용하려면 먼저 이제 그 단초점 렌즈의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은 광각 렌즈의 특성과 망원 렌즈의 특성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피사체와의 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줌을 사용하기 전에 피사체와 가까이 가서 촬영할 수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도 가능하죠. 그래서 거리를 생각하고 이 줌 렌즈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의 경우 광각 렌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때 더 적합하고, 또 대상을 인물이나 어떤 피사체를 그 인물 아닌 피사체를 강조시키게 적합한 것은 망원 렌즈의 경우입니다. 흔히 이제 줌인을 해서 클로즈업을 사용할 경우에 이 망원 렌즈 기법이 사용이 적절하죠. 또 이 그 함께하는 광각 렌즈, 지켜보는 망원 렌즈의 특성은 이제 광각 렌즈는 운동감이나 이런 원근감이 이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피사체와 보는 이가 같이 움직이는 같은 느낌을 주고요. 망원 렌즈는 여러분이 어떤 무슨 철새 촬영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클로즈 당겨서 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지켜보는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광각 렌즈를 이용한 광조와 망원 렌즈를 이용한 강조의 효과가 각각 다르다는 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줌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그 미묘한 사이즈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그 줌 렌즈는 그 광각 렌즈 기능과 또 망원 렌즈 기능이 하나의 렌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보신 그러한 특성들, 광각 렌즈 기능과 망원 렌즈 기능을 잘 고려하셔서 줌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아마추어 그 영상 제작자의 경우 줌의 사용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기능을, 렌즈의 특성과 기능을 잘 염두에 두신 다음에 줌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의 구조와 또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한 내용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살펴본 내용은 카메라 구조로서 렌즈와 분광 광학계 결상 매체 프로세서 회로부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결상 매체 CCD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CCD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초점 길이와 변화에 따른 렌즈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특성으로 화각과 원근감, 운동감, 피사계 심도의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초점 길이에 따라 이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표준 렌즈는 가장 인간의 시각과 유사하게 사물을 표현해내는 것을 말하고요. 광각 렌즈는 우리의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보다 넓은 이제 보통 수평화각 80도 이상의 범위를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는 전체적으로 광각 렌즈와 반대의 성격을 갖고 망원 렌즈의 화각은 대략 30도 정도보다 좁은 범위를 표현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카메라의 구조와 기능, 각 부품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렌즈의 특성, 그리고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과는 달리 어떤 카메라 장비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이러한 기능과 특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영상을 포착해서 담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렌즈의 특성을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는 영상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오늘 배우신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의 기능을 적절하게 여러분의 줌 렌즈를 통해서 잘 활용하신다면 보다 그 미적인 장면들을 여러분들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은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제로 한번 그 카메라를 갖고 여러 가지 이 원근감, 운동감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